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음력설은 잘 보내셨나요? 설의 유래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설이라는 단어가 17세기 문헌에 나이, 해를 뜻하는 말로 쓰인 것으로 보아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음력 정월 초하룻날의 1년 동안 건강하게 탈 없이 지내게 해달라는 바람을 담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력설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2월이 시작되면서 새해의 다짐과 계획들을 다시금 떠올려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고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2월의 첫 소망의 시간, 첫 곡으로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오신실하신 주라는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겁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취미 활동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의 시간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쉽게 즐기고 건강에도 좋은 취미 생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으신 분들, 또는 기존의 취미를 더 재미있게 즐기고 싶은 분들 모두 귀 기울여 주세요. 60에서 70년대를 겪어온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취미 생활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취미를 즐긴다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무료하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겪어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대부분 정년퇴직하면 그동안 못했던 휴식이나 실컷 즐기려 하십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 그럭저럭 하루를 때웁니다. 그러다 심심하면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검색해 봅니다. 한국 뉴스를 뒤지면 허구한 날 쌈박질 해대는 정치 소식 뿐입니다. 엉터리 유튜버들이 전하는 믿거나 말거나 아니면 말고식 주장에 덩달아 흥분하다 보면 같이 천박해지고 내심성만 상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점차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일상이 무료해집니다.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이 늘어지면서 자신감도 사라지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다가옵니다. 이쯤 되면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뜸해집니다. 내게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이렇게 맞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딱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노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안 해보고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노후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겼거나 애써 무시하고 지내온 탓도 큽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보람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을까를 찾아봐야 합니다. 무엇이든 새 활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막상 시작하려니 막연하겠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기회는 지금부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도 있듯이 무엇을 해야 보람과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을지 찾아봐야 합니다. 돈 적게 들이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고 결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젊었을 적 내가 가장 하고 싶었고 가장 자신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주어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떤 취미 생활을 해야 나에게 활력을 주며 정신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을까를 먼저 고려해 보세요. 이 일이 즐겁고 배우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선택하는데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돈 적게 들이고 효과 만점인 취미 생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큰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꼽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등산과 골프, 그리고 운동입니다. 등산은 걸을 수만 있다면 최고의 취미 생활로 손꼽힙니다. 주변의 코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이 등산이지 집 동네 공원을 찾아 걷는 것도 훌륭한 취미 활동이고 운동입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다리에 힘이 붙고 활력이 찾아옴을 느끼게 됩니다.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다리 힘이고 걷기랍니다. 자신이 생기게 되면 근교 유명 코스를 찾아 트레킹하며 땀을 흠뻑 흘리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은 덤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어 노후 취미 활동으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탁구도 치매를 예방하고 반사신경과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전신 운동으로 알맞는 운동입니다. 60, 70대 이상의 시니어들에겐 테니스나 배드민턴보다 접근하기 쉽고 무리 없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시니어 아파트에는 거의가 탁구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용이나 라인댄스 배우기도 큰 인기입니다. 음악과 함께 율동을 하며 움직이는 기회가 많다 보니 스트레스도 날리고 정서적 안정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영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심폐기능도 향상시켜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운동입니다. 그냥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훌륭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은 낙상사고도 잘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은 골프입니다. 카운티나 시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들은 시니어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해도 좋고 친구들과 함께 라운딩 하다 보면 그동안 잊었던 사회성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골프는 장비 마련과 늦게 시작하는 데 따른 제약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동적인 운동, 정적인 취미 모두 즐겁습니다. 위에 열거한 종목들이 동적인 것이라면 그림 그리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정적인 활동으로 중도 인지장애에 걸릴 확률을 70% 이상 낮춰준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필만 가지고 하는 대상, 스케치도 좋고 수채화나 유화 등 물감을 사용하는 그리기는 운동에 비해 체력 소모도 훨씬 덜합니다. 반면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의 만족감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우울증쯤은 저 멀리 날려버리게 됩니다. 병원 치료 방법 중에 미술 치료라는 진료 과목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성들에게는 그림 그리기 외에 자수나 퀼트 같은 취미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도 훌륭한 취미 활동입니다. 꼭 예술 사진이 아니라도 집 근처 풍경도 좋고 손주들의 성장 기록도 좋습니다. 여행을 즐기며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일석이조입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 외에도 반려악기, 반려식물이라는 용어도 유행합니다. 이들 용어 모두가 100세 시대 시니어들의 취미 활동을 권장하는 용어들입니다. 악기를 하나쯤 다룰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짱입니다. 악기를 다루다 보면 긴장을 풀어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지켜줘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시니어 건강 지킴이로 기타도 좋고 피아노를 쳐도 좋습니다. 70 넘어 색스폰이나 클라리넷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가르치는 동호회도 많습니다. 이런 악기들이 버겁다면 하모니카나 작고 가볍고 다루기 쉬운 우쿨렐레도 인기입니다. 관악기는 호흡 운동에 효과가 있어 심폐기능 향상에 활력을 줍니다. 기타나 우쿨렐레 같은 악기도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입니다. 주변에 이런 악기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연습하고 발표회까지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론사 문화센터나 시니어센터 같은 곳에서 저렴한 가격에 가르쳐 줍니다. 악기를 연주한다면 모임이나 교회에서도 인기입니다. 동호회에 가입하면 악기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활기찬 생활을 즐길 수 있어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머뭇대지 말고 확실히 하나 잡자. 악기가 버겁다면 싱얼롱 등 합창 모임도 있습니다. 실컷 노래 부르고 나면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고 후련해진다고 합니다. 등산, 여행이나 캠핑을 취미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동호인들이 함께하면 정보도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에 동호회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밖에 시니어들이 도전해볼 만한 취미 생활로 텃밭이나 화초 가꾸기, 독서, 음악 감상도 들 수 있습니다. 또 봉사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소망 소사이어티 같은 봉사단체를 찾아 자신에 알맞는 역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기부 봉사도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 성취감은 물론 충만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젊은이들보다는 시간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에게 최고의 노후 생활입니다.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나만의 확실한 취미를 만들어 건강한 100세 시대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알츠하이머병과 여성, 그리고 간병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지만 특히 여성이 알츠하이머를 앓을 확률이 더 높고 또한 환자를 돌보는 주요 간병인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왜 여성들이 알츠하이머에 더 취약한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약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65세 이상 알츠하이머 환자가 700만 명 이상인 가운데 약 460만 명이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60대 여성은 남은 생애 동안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보다 2배 더 높습니다. 65세 여성의 평생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은 20%, 즉 5명 중 1명입니다. 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알츠하이머병을 앓는가 하는 점은 알츠하이머병을 둘러싼 수많은 미스터리 중에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의문 중 하나입니다. 테네시주 브렌트우드에 거주하는 캐시 존스의 삶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캐시는 어릴 때부터 알츠하이머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외할머니는 캐시가 어렸을 때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고 그녀가 16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어머니인 제클린 홀로란 또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엄마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알츠하이머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엄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캐시 가족처럼 알츠하이머병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꿔놓는 병입니다. 여성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유전적 요인, 호르몬 변화, 평균 수명 차이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캐시 가족에게 알츠하이머병이 미친 영향은 충격적이지만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성이 알츠하이머에 더 많이 걸리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자들은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왜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명이 길다는 것이 설명이 되긴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카이저 퍼머넌트 북부 캘리포니아 연구소의 연구과학자인 파올라 길산즈는 설명합니다. 현재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을 단순한 수명 차이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 호르몬 변화 등의 생물학적 요인, 생활 방식, 환경적 영향 등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 알츠하이머에 더 취약한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여성의 생식기간과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의 관계입니다. 길산즈 박사와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초경, 첫 생리 연령, 폐경 연령, 초경부터 폐경까지의 기간이 치매 발병 위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연구는 한 가지 중요한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즉, 한 사람의 생애 동안 겪는 사건들, 특히 생식과 관련된 경험들이 치매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삼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중년, 노년에 걸쳐 경험한 것들이 치매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죠. 라고 길산즈 박사는 설명합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뇌 구조 차이가 알츠하이머병 진행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뇌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구조적, 기능적 연결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타우 단백질이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타우 단백질은 신경세포의 엉켜부터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결국 세포 사멸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여성에게 맞춘 새로운 치매 예방 및 위험 감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이유에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급격히 변화한 여성의 노동과 가족 구조가 기억력과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중년까지 유급 노동, 직장 생활에 참여한 여성들은 노년기의 기억력이 더 천천히 감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직장 경험과 교육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더욱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즉,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두뇌를 사용하고 교육을 통해 인지적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노년기의 기억력 감퇴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여성의 삶의 방식 변화가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들이 여성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남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을 더 잘 이해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집단에 맞춰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며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길산즈 박사는 말합니다. 현재까지 알츠하이머병을 완벽히 예방하는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생활 방식을 개선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 사회적 교류 유지, 건강한 식습관, 뇌의 적절한 자극 주기 등이 모두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성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주요 간병인 역할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노인을 돌보는 간병인의 거의 절반은 알츠하이머나 다른 형태의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노인 간병자의 83%는 가족, 친구 혹은 다른 무급 간병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책임은 주로 여성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무급 간병인의 3명 중 2명 이상이 여성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경우가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치매 간병인의 3분의 1 이상이 치매 환자의 딸이라고 합니다. 여성 간병인은 남성 간병인보다 간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와 함께 풀타임으로 거주하는 여성 간병인은 남성 간병인의 2.5배에 달합니다. 간병을 해야 해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여성 중 약 19%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는 간병을 위해서이거나 간병의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성 간병인은 남성 간병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건강 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간병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간병 업무를 맡으며 인지, 신체, 행동적으로 더 심한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 간병인들은 사랑과 헌신으로 가족을 돌보며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 간병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하고 또 가족 간병인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도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2월의 첫 주 방송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다짐과 목표를 세우셨나요? 건강,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도 알찬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